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신형 대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발표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또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전투기가 들어올지,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북 제재의 판을 업나? 그러면 이런 중국에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평양 방공작전의 핵심 기지죠. 평양 바로 북쪽에 있는 순천 비행장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SIS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의 순천 비행장에서 미그-29 전투기와 수호이-25 공격기가 타 기지로 이동 배치되었으며 현재 순천 비행장은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 지반 강화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6월 12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확인되었다 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정은이가 공군부대 시찰하고 하는 그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순천 비행장이에요. 평양 바로 북쪽에 있는 비행장인데 여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인 미그-29, 그리고 북한의 공격기 중에서 가장 폭장량이 좋은 수호이-25 이들이 배치되어 있고, 미그-29와 수호이-25는 공이 장부상으로는 한 40여 대 정도, 40대 정도 이렇게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부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미그-29는 20대 미만, 그리고 수호-25도 20대 언저리 이 정도만 지금 현재 북한 공군이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지금 북한 공군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수건 사업이었어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북한이 도입한 신형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게 1991년 12월 24일이니까 그 이후로는 신형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고,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권이 당시 북한에게 현금 많이 줬죠. 그래서인지 북한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 중고기체를 이제 60대 정도 도입한 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그-21 아주 저성능의 미그-21 중고였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투기는 미그-29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30년 넘었어요. 부품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저성능 전투기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부터 김정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가서 전투기 좀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금 전투기 도입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자, 순천 비행장이 어떤 개조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보면요.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 CSIS가 공개한 거예요. 여기 주기장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주기장 신설.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차량으로 치면 주차장이죠. 그러면 이 주차장, 즉 주기장을 더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비행기보다 더 많은 비행기가 들어온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기장, 그리고 택시웨이, 이동하는 길인데 이것들을 확장한다. 또 역시 기존 주기장도 확장하고 택시웨이, 이동하는 이 도로, 비행기가 이동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그 말은 더 큰 비행기가 들어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또 기존 주기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주로의 지반을 보강한다. 이게 있는데, 활주로 지반 보강한다는 것은 더 무거운 고중량 항공기가 이착륙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항공기가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반이 당연히 더 보강돼야 되겠죠. 그리고 활주로가 300m 확장된다. 이 말은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더 이륙거리가 긴 항공기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야간 작전 능력. 야간에는 이제 이착륙거리가 더 늘어나고 그런 등 같은 보조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간 작전 능력, 즉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가진 항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로 되겠죠. 참고로 지금 북한이 이 순천에서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인 미그-29 같은 경우에는 18톤이에요. 18톤. 우리 F-16 전투기가 19톤입니다. 그러니까 미그-29나 F-16이나 덩치가 비슷한 경량 전투기죠. 그리고 우리 F-15K 같은 경우에 36.5톤. 대단히 크죠. F-15K.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18톤짜리 미그 29보다 큰 전투기가 뭐냐? 이제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그 29보다 큰 전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RFA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북한이 더 대형화된 신형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6월 25일 날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CSIS는 순천에서 지반 강화 공사에 필요한 자갈, 모래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활주로 유지 보수 및 지반 강화 공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반 강화 공사가 이루어지고 활주로가 길어진다는 것은 순천 비행장이 더 무거운 신형 항공기를 배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 언론은 러시아 항공 전문 온라인 매체인 아비아프로를 인용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미그 35나 중국 전투기 젠10C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라고 RFA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전투기 들어오는데 미그 35나 중국의 J10 이런 거 들어온다 라고 한국의 매체가 보도했다. 그 한국의 매체는 러시아의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를 인용했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J10, 미그 35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뭐 J10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J10 같은 경우는 20.5톤이거든요. 그런데 18톤짜리 그리고 수호25도 한 20톤 돼요. 그러면 수호25나 J10이나 비슷한 덩치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활주로 보강을 한다?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J10 아닌 것 같고 미그 35는 좀 무거워요. 미그 25의 발전형인데 미그 35는 조금 더 날개나 이런 게 더 커졌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가서 26톤으로 커졌습니다. 그럼 미그 35냐? 러시아제냐? 자,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그 35를 들여온다고 12월 9일 날 러시아 항공 전문지인 아비아프로 아까 그 인용한 온라인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공군 전투기들을 대규모로 현대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실전 배치한 신형 4.5세대 전투기 미그 35를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런데 중국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자국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면서 러시아, 북한 간의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주로 옛 소련과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어서 미그 35로 이들을 대체하는 것이 편리하긴 하나 저렴한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약 90% 정도의 공군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어서 선택을 고민 중이다 라고 아비아프로 러시아 전문지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말도 좀 믿기 힘들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여기에는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미그 35를 팔기 위해서 판촉을 한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미그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미그사는 뭐 유엔 제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전 세계 그냥 지금 판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이 미그 29를 운영했으니까 그 미그 29의 발전형인 미그 35 그러면 뭐 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영 공통성이 있으니까 유리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미그 35 도입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이 아비아프로는 우리가 이렇게 로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끼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끼어들어서 지금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제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에 90% 정도의 공군력을 현대화할 수 있다. 이건 조금 믿기 힘들다. 왜냐? 북한의 장부상 전투기 숫자는 800대가 넘어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전투기는 200대 미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90% 정도의 공군 전력을 현대화한다? 아무리 싼 중국제라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러시아는 도대체 미그 35를 판매를 할 수 있나? 또는 북한이 사실은 뭐 제대로 된 현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뭐 광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차관으로 좀 달라든지 지원해달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달라든지 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과연 이 미그 35가 그렇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또는 후불 또는 차관, 빚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판매할 수 있냐. 그래서 미그 35를 만드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UAC 러시아는 미그, 수호이, 일류신, 안토노프 이런 항공회사를 전부 다 하나로 그냥 합병해버렸어요. 바로 UAC인데 United Aircraft Corporation이에요. 이거 그럼 재정 상태가 좋냐? 아닙니다. Net 스파시바. No thanks다 이겁니다. 돈 안 주면 no thanks다. 정말 고마운데 못 줘. 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UAC가 지금 현재 빚더미에 올라와 있어요. 보면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UAC의 은행 부채 총액은 5,900억 루블, 즉 9조 2,270억 원에 달하며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1,590억 루블, 2조 4,880억 원 이상이 남는다. 정부는 UAC 지분 중에 92%를 로스텍에 넘겼으며 로스텍은 2020년부터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 로스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다 인수를 또 했는데 구조 조정에 들어갈 거래요. 구조 조정 어떻게 하냐? 수호이, 미그, 일류신, 안토노프 다 이제 하나의 회사로 통합됐으니까 그 회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산 공장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걸 매각하고 해가지고 이제 합친다 이겁니다. 이러는 마당에 아주 불량 그런 신용국가인 북한과 거래를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더군다나 이 UAC, 로스텍의 이 빚더미에 앉은 이 빚의 대부분이 미그사 때문입니다. 왜냐? 냉전 이후에 미그는 거의 비행기를 못 팔았어요. 반대로 수호이는 거의 뭐 승승장구했죠. 그래서 미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푸틴이 이렇게 합병을 시켜줬는데 그 미그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미그를 위해서 다시 또 돈도 못 받고 물건을 팔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중국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뭐 애초에 러시아는 아니고 중국이다. 그래서 최근에 북중 동맹 강조하는 중국이죠. 중조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 사이의 역사적인 호상 방문이 실현되었다.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헤쳐왔으며 정의로운 항미 원조의 전화 속에서 더욱 굳건해졌다.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쌍방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며 쌍방의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올해 중조 친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초심은 더 굳건해졌다. 라고 리준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노동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은 북한을 더욱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가 봐도 지금 북한 정권 무너질 것 같고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만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 버린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국제 정치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이 아주 유동적인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북한을 자신들의 순망치 않은 방파제로 삼으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다. 그러면은 중국의 어떤 전투기냐? 그래서 JH-7A가 첫 번째 대상 기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28.5톤이에요. 그러니까 미그 29보다 10톤이 무겁습니다. 덩치가 아주 크죠. 그 반해서 이 덩치에 비해서 엔진 출력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륙 거리도 깁니다. 이 JH-7A 전투포격기는 중국 해군 항공대의 주력 전천후 전투포격기고 해상 장거리 항공 차단을 주 임무로 설계되었으며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 수호이 24M과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최대 9톤의 폭장량과 90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5월에 김정일이 30여 대를 공여를 요청했던 기종입니다. 제26에 밀려 순차적인 도태 예정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 J16이라고 하는 수호이 30을 뺏긴 짝퉁 기종이죠. 수호이 30 당연히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전폭기입니다. 그 수호이 30의 중국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만들었던 이 JH-7 이거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퇴役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은 북한에 공을 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JH-7 이걸 지금 도태되는 즉 퇴役하는 것들을 거의 공짜로 북한에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10년에 김정일이 중국 방문해서 이 JH-7 이거 한 30대 그냥 좀 주세요 라고 당시 후진타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후진타오는 거절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이거 정도 있으면 좋겠다. 왜냐? 이 전폭기는 보시다시피 중국 공군에서 120대 그리고 중국 해군 항공대에서 120대 운영하는데 중국 해군 항공대에서는 여기에다가 YJ-83이라고 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공중에서 군함을 타격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PL-12 같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제공전뿐만 아니고 공대지 폭격 그리고 공대함 폭격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할 수 있으면서 이런 그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전투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 해군이 북한을 봉쇄하고 그리고 상륙작전 들어오고 하는 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상륙작전 들어오고 한미연합 해군이 봉쇄하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려고 하면은 자신들도 공중에서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굉장히 한층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공대함 폭격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그 모델이 JH-7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퇴역하고 있으니까 그거 공짜로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J-11A, 바로 수호이 27의 중국판이죠. 이거 무게가 33톤입니다. 이 J-11A 전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27SK의 중국 면허 생산형인데 직도입한 48대와 구분해서 J-11A라는 명칭으로 104대가 2006년까지 생산되었으며 이후 불법 복제형 J-11B가 생산되어 총 350여 대의 계열기체가 배치되었습니다.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J-11B와 달리 성능 개량 없이 40여 대가 이미 도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랩 처리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이 J-11A는 바로 러시아제 부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거고 그래서 A, 그리고 J-11B는 그걸 짝퉁으로 불법 복제해서 중국판으로 만든 게 J-11B예요. 그래서 J-11A는 좀 오리지널, J-11B는 짝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리지널이 104대를 생산했는데 지금 밀리터리 밸런스나 제인스 같은 세계적인 군사 전문 정보지를 보면 지금 중국에 이게 한 50여 대 현재 배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4대를 생산하는데 50여 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40여 대는 이미 뭐 다른 용도로 지금 비축이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비축되어 있는 이 J-11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J-11은 공대지 폭격, 공대함 폭격 이런 능력은 없어요. 오직 제공전입니다. 오직 제공전. 그래서 우리 한미연합공군의 전투기들이 평양에 폭격하러 들어온 것을 막아내는 이런 방공 임무를 하는 거예요. 과거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방공군에서 활약을 했던 전투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JH-7이 들어가면은 이 우리 함정, 군함까지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되고 이 J-11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한미연합 공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고 또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고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질 수 있죠. 워낙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오리지널의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중국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미그 29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거북해지죠. 이런 걸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북한 공군력 현대화를 지원하나? 바로 대미 방어선의 확장이죠. 순망치한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바로 중국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신의주 단둥에서부터 베이징까지는 900k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반미 국가로 또 반미 정부가 반드시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왜? 북한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은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바로 인접한 곳에 미군 기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중국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북한의 저런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지원해 줄 수 있나? 안 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는 북한에 이러한 그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무기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팩트죠.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련영성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20일 요즘 단둥 지역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이 곧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북조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 회사의 지인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부 교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다. 소식통은 동강을 포함한 단둥 지역에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면서 의류나 전자제품, 공장, 액세서리, 방역제품 공장, 또 수산물 가공 공장과 온실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97호는
분명히 2년 이내에, 이게 2017년 12월에 발령된 유엔 안보리 제재거든요. 2년 이내에 자국 내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다 추방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자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2년 내에는 전부 본국으로 소환 조치시켜라. 그리고 한 명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도 그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단둥 지역에만, 동강이 단둥에서 대란적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곳이에요. 압록강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단둥 지역에만 3만 명. 그러면은 길림성, 흑룡강성 다 합하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또 선양은 뭐 단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도시죠. 그러니까 그 아주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지금 가서 아직도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듯이 이걸 이제 더 많이 돈을 뜯어내려고 아예 지금 하전사 군인들, 장강한 군인들을 여기다 보내서 그냥 95%를 뜯어먹어버리겠다, 월급을. 이렇게 해서 지금 10,000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은 하는 것이죠. 왜? 뭐 중국을 지금 현재 사실은 누가 건드립니까?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사실은 누가 건드렸습니까? 겁나는 게 없었죠, 중국이. 자, 그래서 이 분단의 원흉입니다. 북핵의 대부죠. 북한 핵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지금도 대줍니다.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만들 때 거기 머레이징 강이라고 하는 금속이 들어가는데 그거 중국에서 밀수해서 북한이 만들었어요. 리팡웨이라고 하는 밀수업자가 그걸 북한에다가 넘겨줬는데 미국 CIA가 FBI가 리팡웨이 체포하려고 중국에게 넘겨다오 하니까 중국에 안 넘겨줍니다. 보호하는 것이죠. 왜? 지들이 시켜서 했을 거니까. 그런 정도로 반민족 이적 행위가 바로 중국몽을 같이 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6.25 시기에 우리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타임지에다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중국은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지만 문재인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한다. 유엔 대북 제재 분명히 북한에게 무기체계가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주면 안 됩니다. 재료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저희 분석에 따르면 북한에 고성능 전투기를 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보당국이, 저 같은 유튜브도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분석 못했다. 그러면 숟가락 놔야 되겠죠. 분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하고 그 정보당국이 보고를 받으면 우리 외교당국, 우리 정부는 중국에 단호히 어필해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형 전투기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드 전부 배치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권국가입니다. 이런 중국에게 굽신굽신하면서 하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겁니다. 새로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단호하게 우리의 국익을 설파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중국에게, 그것도 우리를 도와줬던 중국이 아니고 북한을 도와줘서 이 지경을 만든 원흉에게 굽신거리는 대통령을 뽑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